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휴강을 했기 때문에, 지지난 주간에 한번 휴강을 했기 때문에, 줌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탕평군주 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실학과 관련해서 정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적으로는 근대의 요소를, 우리에게 근대를 가져다 줄 사상적인 요소로서 실학을 주목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조를 그동안 주목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조가 우리에게 근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대를 가져다 줄 사람은 역시 평평군주였었다. 정주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도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은 채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조에 대해서는 정조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업적도 많으니까요. 드라마로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정조에 대해서는 잘생긴 배우들이 주로 역할을 맡았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현빈이 정조의 역할을 맡기도 했었지요. 굉장히 샤프하고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의 배우들이 정주의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만 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에 나오는 정주의 모습은 현빈에 가깝기보다는 사실은 이 왕실의 계보를 적은 선원보감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요. 이 고창석이라는 배우를 더 닮은 측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이 많고,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사람답지 않게 털도 좀 많고, 그다음에 어, 좀 이렇게 몸이 좀 예, 풍성한 그런 체질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상을 이야기로 치자면 이제 태양인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를 가져다 줄 만한 왕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한 기득권 세력과 대립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정조의 모습. 그리고 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인 노론은 더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인 데 연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다음에 정주가 왕이 올랐으니까 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따라서 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숱한 암살을 시도를 하는데 이걸 이겨내고 그 밤을 새우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노론들의 이런 공격을 물리쳐 나가고 있었다. 얼마나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런 왕의 모습입니까? 그런데다가 왕권도 잘 통솔을 했었고 업적도 많고 그러니까 정주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니겠죠. 만약 이 모습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특히나 정조는 출생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뒤주 안에 갇혀서 돌아가시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 사도세자입니다. 근데 이제 죄명이 역적이었어요. 역모를 꾀한다. 누구에게 죽었죠? 아버지인 영조에게. 할아버지죠. 정조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역모를 꾀했다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 역적의 아들이라면 정조는 사실상 왕이 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세자의 이복 형제인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영조가. 그 의미는 뭐죠? 왕이 되기 위한 신분적 어떤 한계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죠. 1776년에 25세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뛰어났습니다만 이 정조 자체가 머리도 뛰어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도
노련한 정치가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인은 즉위식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노론들이 벌벌벌 떨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노론이 사도세자를 죽이고 정조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실록에 나와 있는 이 첫 영화에 나오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뜻입니다.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나라의 아버지를 죽인 너희들은 이제 각오해.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선왕께서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입적을 시키셨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다? 정통성을 가진 왕이야. 사도세자의 역적의 역모함을 받고 있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 주길 바라. 처음에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지? 효정세자의 아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정통성이 있겠니 없겠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실록에서 적혀 있는데, 그 뒤를 읽지 않는다라면 노론들 각오해, 나의 아버지를 죽인 노론들 내가 다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다짐으로 들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노론들이 정조와 텄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조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노론이 겁을 먹도록 나의 아버지는 사도세자라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없어. 굳이. 또 정의역변 초기에, 정조 즉위 초기에 노론들이 정조를 죽이려고 기와지붕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고 올라가는 자기들을 침입시켰다라고 하는데 허술한 지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기와지붕 위를 달렸다라고 한다면, 기와지붕은 우리가 와질토기, 경질토기 소리가 나잖아. 그지? 배웠지? 문화사 시간에. 문화사 시간이구나 이게. 예. 지붕에서 소란? 들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지. 한 번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 임금 곁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 근데 범인이 또 바로 잡혀.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후에 더더군다나 정조의 견제 세력들은 한꺼번에 일망타진돼. 의심하면 안 되지만, 정조대왕님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혹 몇몇 학자들은 이게 이 과정이 너무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지, 이후에 견제 세력들을 확 소탕되는 것도 그렇고 계엄령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무슨 의미야? 정조가 꾸며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노론들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 오히려 좋았어. 그러니까 이 정의역변 초창기에 공격하려고 했었던 노론들과 죽이려고까지 했던 노론들과 끝까지 대척하고 대립하고, 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독사설도 마찬가지야. 독사설을 본격적으로 대중에 확산시킨 작품은 이제 영원한 제국이라는 책으로 먼저 나왔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 근데 당시에도 그랬다 그랬지? 그렇지? 독사설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책을 펴내고 있어. 이덕일이라는 사람. 우리 때는 유명했는데 여러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럼 왜 이런 정조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역시 정당성과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왕에 대해서, 왕의 지위에 대해서 너 역적 아들 아니야? 아니야, 나 효장세자 아들이야. 입적됐잖아. 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야. 예. 물론 사도세자 환갑 추승 작업을 하지. 추승을 해야 돼. 추후에 숭상하는 거야. 추승 작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추승하지 않게 되면 삼수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적으로 남아 있게 되니까 약점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먹잇감이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정조는 그럼 독살당한 거 아니에요? 노론들하고 사이 좋았던 거예요? 예, 좋았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좋았어요. 그럼 왜 죽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독살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병을 이미 앓고 계셨고 그 병에 대한 기록은 연대기 자료 승정원 일기에 조선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수은 처방을 내렸네. 이거 내린 사람이 심한지 노론의 영수 윗대가리 아니야. 정주의 오랜 병을 오래 앓았던 것은 모두가 궁중에서 공유하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의 심각성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심각했어. 근데 돌아가실 것 같아. 인간은 뭐 언제 한번 죽잖아.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독사를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걸릴 수도 있는데 심한지 비밀 편지 보면은 이 심한지라는 사람은 노론의 영수였다 그랬죠. 이 심한지와 정조가 몰래 왔다 갔다 한 편지에 보면은 노론은 비판적 협력자, 정치적 동반자였다라는 것이지. 음. 수은 처방, 독약을 처방, 몰래 사람들 눈도 많은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인삼도 처방하고 있는데요. 인삼은 태양인이었었던 이분에게 정조에게 되게 독약에 해당되는데 왜냐면 인삼은 열이 많거든. 인삼차 같은 거 먹으면 열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획 돌아갈 수가 있어. 열이 많은 체질이라도 인삼을 먹고 죽을 확률은 극히 미미해. 죽질 않지. 인삼이 뭐 약인데 그렇지. 타우린이 무슨 성분이 많더라? 예. 사포닌 성분이지 타우린이 아니라. 타우린은 바카스에 있는 거고. 아무튼 열이 많은 체질이라도 인삼을 먹고 죽을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 근데 인삼을 처방했다라고 해서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보기에는 한의학적 관점에서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정조 승하 당시에 정순하고 홀로 임종을 해서 지켜봤었다? 혼자밖에 없었네. 그럼 독살할 가능성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왕이 어떻게 혼자 있어. 더군다나 기록도 있고 혼자 있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고 왕이 더더군다나 돌아가실 때인데 임종을 혼자 지켜보도록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조선이라는 사회가 왕에 대한 예우를 그렇게 할 정도로 무너져 내가는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지. 생략하게 간단하게 궁중과 심한지가 공유한 심각한 병세, 알고 있었어. 이미 병세가 심각한 걸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모은 궁중에서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굳이 독사를 해 걸릴 필요가 있는데도. 자, 그리고 비밀 편지를 350통이나 주고받았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더 있는 건 발견이 안 됐고 일단 350통이 발견됐던 거야. 누구랑? 심한지랑 노론, 벽파의 핵심, 반대파,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었던 통속적으로 4년 동안 비밀 편지를 4년 동안 비밀 편지였으면 그전에 더 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 이전이라고 안 했나? 했을 것 같아. 근데 요것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버전해서 책으로 펴냈어. 그랬더니 막후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야. 막후 정치는 뭐야? 막전이 아니라 막후잖아. 뒤에서 하는 정치야. 조선이라는 사회는 되게 미개한 측면도 많지. 사람이 노비의 절반 정도가 노비였었고 뭐 이런 측면도 많긴 한데 이 정치에 대해서는 되게 세련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발달한 측면이 많아. 특히 막후 정치는 없어. 없어야 돼. 원칙적으로. 왜? 언론 사업부 3사 사업부 사관은 홍문관 언론 정치에서 지켜보도록 돼 있잖아. 조선 초기에 정도전이 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렇지? 정치에 대한 활동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어. 사관 왜 뒀어? 공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부정한 사람이 누구야? 정조. 그러면 정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한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오히려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각본대로 행동을 시켜 누구를? 심한지를. 심한지는 뭐야? 신권의 입장에서 왕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정부를 통솔한 거야. 누가? 정조가 마음대로. 그럼 정치 발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조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못한 거지. 요사이 듣자하니 각도에서 정리곡이라고 하면서 뭐뭐뭐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의 관리가 이처럼 공적인 의미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일을 챙기는 일을 하는가? 라고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냈어. 내일 차대를 할 테니 만나서 회의를 할 테니 정리가 곡에 관한 일은 경이 심한지 네가 곧바로 연석에서 왕과 신하들을 이야기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아뢰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미리 편지를 보내고 있어. 야, 내일 회의에서 네가 이 얘기 먼저 꺼내. 내가 꺼내면 이상하니까. 심한지가 정리의 폐단을 먼저 발언하자 표본 가죽을 하사했다라고. 잘했어, 치토스. 응. 옛날엔 라이코스라는 검색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잘했어, 라이코스 이런 치토스 낸다. 잘했어, 라이코스 뭐 이런 식의 선전이 있었거든. 표본 가지고 하사했어. 우리나라 표본이 있었나 보지 뭐. 표본 있었대. 응. 짜고 친 거야. 그러니까 노론이랑 그럼 사이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지. 이걸 보면 정주가 보낸 편지 누구에게 보냈겠니? 심한지에게 보냈지. 1798년도에. 예. 야, 네가 상소의 빨간색 봅시다. 상소의 초본을 급하게 써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다운을 손질하는 적이 많다. 두 번째 상소와 세 번째 상소를 나누는 것은 과연 좋다. 하늘색. 사흘 뒤에 상소를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 이거 완전히 뭐 첫 번째는 베껴 썼으니까 짜깁기 한 거네. 야, 초본 보니까 엉성하네, 엉성해. 고쳤어. 알았어? 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수로 나눈 것은 좋다. 야, 이거 분량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나눠서 내라. 사흘 뒤에 상수 올려. 라고 아예 1798년 9월 21일 날 정조가 심한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어. 있어서도 안 돼. 근데 정조가 이렇게 한 거야. 잘했니 잘못했니? 정치에 막후 정치를 들여보낸 그리고 이전에 원칙에 의해서 운영됐었던 조선 정치의 모습을 뒤로 후퇴시킨 거잖아. 정조가 훌륭한 임금이 합니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실록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로. 심한지가 올린 상소. 두 가지 조목이네요. 아까 두 개, 세 개, 뭐 잘라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 그렇지. 이게 실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 있는 그대로겠지. 그치? 있었던 일이겠지. 정조의 편지가 위조가 아니라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또 여러 가지 위민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들의 정치를 한 것도 사실이야. 만천명을 주인홍을 자처했어. 온 세상의 개천에 달이 하나 뜨면 개천에 다 비추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달은 나 하나밖에 없지만 임금 하나밖에 없지만 온 하천을 다 비추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를 했어. 백성은 만천이고 명월은 나 소민보호주의. 임금이 모두 다 비춰주겠다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전의 임금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만 좀 놓고 보자. 한정시켜 놓고 보자면 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자, 문체반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까? 정조가 문체반정을 내려 문체를 다시 인조반정처럼 다시 돌리라는 얘기겠지, 그지? 정조의 명령 어디로 돌릴까? 근대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대를 기대하는 게 정조의 모습이라면 정치에 있어서도 훨씬 더 근대적인 측면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 당송 8대가 당송이 앞에 있는 나라야, 뒤에 있는 나라야. 저 뒤에 있는 나라잖아. 과거의 문체로 돌아갈 것으로 이백과 두보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이죠. 돌아갈 것은 명합니다. 실학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앞에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실학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실학을 도입하는데 실학은 어디서 연유한다? 과거의 오래된 학문이었죠. 문체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 지금 애들이 글씨 쓰는 게 인터넷에 막 카톡 보내두고 크크크크크 하면서 하하하 호호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체를 그대로 답안지에 쓴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 인터넷에 그냥 씁시다라가 아니라 인터넷 또 그것도 하나의 문제니까 그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더 발전적인 측면일 텐데 그렇지 않고 옛날 하오체를 씁시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지. 본인은
이게 PPT가 좀 섞였네. 이 아까 백성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 위민 정치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제가 올리는 PPT에다가 이걸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체만정 얘기 먼저 하고 아이고 완전히 꼬여버렸네. 예.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아이고 예, PPT가 완전히 꼬여버렸네요. 예. 아무튼 정주행 문체 판정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 문체 보니까 뒤죽박죽 빨간색 돼 있잖아. 코종자, 호로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예. 발욕살, 욕 한 사발. 하하, 가가, 껄껄. 이런 얘기를 쓰고,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어. 문체 판정 하던 분 아니야? 박지원한테 반성문 쓰라고 했던 분 아니야? 자기는 이런 뒤죽박죽, 호로자식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단 말이지. 말이 돼? 문체 판정. 본인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서 문체를 옛날로 돌리자. 어디로? 과거로. 과연 정주의 모습이 근대를 앞당겨줄 정치적인 근대의 표상인가? 아이콘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정조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나는 그런 만천명을 주인홍을 자처해서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행차를 많이 했었죠. 어디? 수원에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만들면서. 100회 이상 궁궐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100회 이상 나간 곳은 광해군 이후로 처음이죠. 예. 가면서도 이제 호위병의 친한 신호위를 금지시키고 국왕과 백성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조성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국왕행처를 구경하는 모습이 행차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행차를 재현한 모습인데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수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행차를 나서는 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백성의 행차를 막아서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 뭐 공원서 때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상언 나오죠. 그죠? 격쟁이란 건 뭐야?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꽹가를 울려서 행차를 소란을 피워서 행차를 막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상언이 격쟁에 비해서 투배가 많았다라고 하네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석했죠. 자,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장각도 설치를 합니다. 조선문화의 전성기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한 문화정책기관으로서 규장각을 만듭니다. 근데 이 규장각을 단순히 이런 기관으로서만 기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줄 젊은 관료들, 그를 교육하고 그리고 정조들의 친위 세력이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 검서관들인데 서울 출신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죠? 서울 출신들은 원래 시험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오니까 공무원 시켜준 거야. 충성을 다하겠지. 그치.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할 젊은 40세 미만의 학자들을 초계 문신이라는 제도로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도록 그리고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있었죠. 과거도 직접 봤어요. 채점을. 지금 여기 보면 맨 위에 중간에 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임금이 직접 채점한다는 뜻입니다. 차상이라고 정조가 이걸 직접 채점을 했어요. 똑똑한 놈들 자기가 직접 뽑아서 쓰겠다라는 것이죠. 예. 자, 왕도 위하고, 왕도 똑똑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그리고 정치도 요리조리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탕평 정치를 취한 임금이 정조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라면 조선은 멸망을 일제에게 왕권을 이제 국권을 빼앗기지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려면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을 때 정조가 오히려 왕 전근대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봉건국가를 더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어떻게 보자면 일제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훨씬 더 잘 방어할 수 있겠죠. 근대 사회로 나아가야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정조의 개혁 지향점이 모두 근대 국가에 있는가? 실학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목적이 뭐였을까? 개혁이 완성된 안정된 봉건 왕조가 정조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봉건왕조라는 것은 근대화한, 개화한 서구 국가들 일제에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정조가 10년을 더 살았을 때 정조가 10년 더 산다면 오히려 봉건국가가 더 강공하게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조는 철저한 성리학자였습니다. 예. 문체반정, 이게 좀 꼬였는데요. 문체반정 다시 설명을 하자면 돌아가자라는 거죠. 옛날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게 정조의 목표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보자면. 그럼 정조의 문화 정책, 옛날로 돌아가자. 정치도 옛날로 돌아가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대화, 자율적인 근대화는 가능했을까요? 없죠. 오히려 탕평정치 속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만듭니다. 왕권을 집중시켜서 한국 정치를 극복하려고 했었죠. 신하들을 왕이 선발하려면 왕권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즉 탕평쟁 유지로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탕평군주로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싸움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화되어야죠. 권력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분리되어야 발전한 건데 통합되고 모여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퇴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조 같은 사람이 다음에 또 왕위에 오른다면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다음의 왕이었던 순조가 똑같이 훌륭하면 통치를 잘할 수 있을 텐데 순조가 만약에 정조보다 요만큼 모자랐다고 칩시다. 그럼 요만큼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돼? 매뉴얼이 없잖아. 혼란스럽게 되겠지. 그렇지. 혼란을 자초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시스템화 시켜놨어야 되는데 왕권을 전형적인 패턴으로 누가 왕이 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전형화 시키는데 실패했어. 누가 정조가. 자기만 똑똑하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만 후대에게 전수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왕권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럼 왕권의 능력이 좀 부족한 왕이 순조 같은 사람이 정조보다 좀 모자랐을 수 있죠. 왕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될까? 이 빈 공간이 넓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우는 것이다? 세도 가문이 채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정치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영조와 정조, 특히 정조의 모습에서 굉장히 근대적인 모습, 이 근대적인 정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탕평군주가 우리에게 근대를 더 빨리 갖다 줄 존재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 탕평군주의 모습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왕권을 전형화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새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이 빈 공간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었고 그만큼 국가는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앞에 있는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아주 옛날 것들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평평 정치, 평평 책, 평평군주 정조. 과연 우리에게 근대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사상적인 표상 실학, 정치적인 표상 탕평정치 정조 둘 다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망했나? 아닙니다. 그래서 망한 건 아니죠. 어쨌든 오히려 정조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조의 능력이 강화된 것 그리고 잘 왕권을 잘 수행한 것이 오히려 무너져 내려가는 조선을 더 생명전쟁을 시켜주면서 조선이 빨리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가 도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조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정조가 살아있다라면 근대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조가 급소했다라고 해서 근대가 멀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정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없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줬던 영웅은 아닙니다. 탕평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오늘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전형화 시켜야 됩니다. 이 전형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에 그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조에 대해서도 훌륭한 임금 맞습니다만 정조에게 모든 것을 몰빵해서 정치에 개혁 정치를 가져다 줄 우리의 유일한 통로, 그러니까 독살설도 우리가 그렇게 넓게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거겠죠. 정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정조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지 않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문화사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시험은 다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학과 그리고 일반사회과 학생들은 앞으로 또 학교에서 만날 텐데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역사교육과 학생들은 또 2학년 때 만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